원방은 볼게. 자, 봐봐. 에이,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원의 방정식. 얘들아, 원의 정의가 뭐야? 아, 동그라미지를 말고 원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고. 내가 여기를 A, B라고 한번 나눠볼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점 A, B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래서 원의 정의가 평면상에서 한 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적합이다 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야. 공간에서는 9가 되겠죠. 근데 여기 안지름을 대충 R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요 점들이 전부 다 원이잖아. 그 점들의 자취를 내가 한번 구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내가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는 관계식이? x-a제곱 더하기 y-b제곱. 이거 뭐 한 거야? 점과 직선 사이? 아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쓴 거지. 이게 뭐가 나와야 돼? r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럼 루트를 베껴보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r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데, 야, 펜 좀 내려놔. 펜 좀 내려놔. 그래. 봐봐.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야? 5개라니. x랑 y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3개지, 그지? a랑 b랑 r 3개야. 한번 봐봐. 너네 원을 하나로 결정짓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해? 그러면? 3개가 필요한 거 맞지? 미지수가 3개니까 점이 3개가 필요한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이 원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왜? 얘가 지름의 양끝은 뭐 이런 원도 그려질 수 있지만 존나 크게 막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얘네를 하나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봐봐. 그래서 우리는 원을 하나로 결정짓기 위해서는 3개가 필요해, 점이.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의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네 미지수가 3개인 함수 중에서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야? 함수 중에서 몇 차 함수? 3차 함수? 2차 함수가 미지수 3개 아니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 그치? 최고차의 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럼 잘 들어. 얘들아,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건데 2차 함수를 하나로 결정짓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개가 필요해. 근데 3개를 주고 직접 니네한테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는 없단 말이야. 오케이? 왜? 2차 함수는 되게 강력한 점이 하나가 있어. 그게 누구지? 꼭지점이야. 만약에 내가 여기 꼭지점을 2,1로 준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게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는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볼 수 있어? 표준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2,1을 주는 순간 사실 얘는 점 하나니까 미지수 1개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지수 2개를 그냥 한 번에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실 점이 몇 개가 필요해? 1개만 더 필요하면 된다고. 2개가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돼요? 마찬가지로 원에서도 이런 핵심적인 점 역할을 하는 놈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누구야? 원의 중심이겠죠, 그치? 근데 중심은 신기하게도 원 위에 있진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에다가 중심을 대입하면 대참사가 일어나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지 않아? 오케이? 근데 내가 그러면 원 위에 점을 주면서 얘네들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 지름의 양끝을 만약에 주어준다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원의 중심은 요 두 점의 중점이죠? 그러면서 반지름도 한 번에 알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 아니면 내가 원의 중심을 구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든 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형 1번은 그냥 요걸 알고 있니? 뭐 이 정도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유형 2번 같은 거 한번 보자고. 뭐 예를 들어 317번 같은 거예요. 점이 있는데 A가 1,8이래 B가 5,11이래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내가 원의 중심을 구해주고 싶어.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해주는데? 얘와 얘의 중점이라고. x좌표 뭐야? 3, y좌표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얘의 원의 방정식을 x-3의 제곱 y-9의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반지름은 뭘까요? 한번 구해봅시다. x 증가량
2 y 증가량 1 그럼 여기 몇이야? 루트 5가 되니까 오늘은 루트 5라서 제곱하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식 세워주면 되겠지. 얘가 누구를 지났는데? k 플러스 3,8을 지났는데 바로 대입해주면 되지. k 플러스 3 대입해봐. k 제곱 8 어떻게 돼? 1제곱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k 제곱은 4가 된다. 그럼 k는 뿔마 2가 되는데 양수 k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됐어요?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게 k 플러스 3,8이라는 점을 요구했거든. 얘는 그림상 어디쯤 있을까? A 한 그거 있겠죠. y 값이 8이잖아. 그지? 내가 y 값이 8일 때 x 값을 구해주고 싶으면 y 값이 8이야. 그지? 어떻게 그려주면 돼? 같은 y 값을 갖고 있는 요 점과 요 점이 결국 오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네는 자 원의 기하적인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은 어떤 방향으로 잘라도 무조건 이 원을 이등분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대칭적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8이야, 여기가 3,9야. 내가 여기에 좌표를 구하고 싶어. 여기는 일단 x 좌표가 1인 건 보이시지? y 좌표는 어떻게 되겠냐? 여기가 8이야, 여기가 9야. 그럼 여기는 10. 이런 식으로 줘. 잠깐만, 아 내가 선을 잘못 그렸구나. y 값이 똑같은 거잖아. 미친 소리 했네. 얘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y 값이 8이려면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 y 값은 그대로 8일 거야, 그지? 근데 x 값은 1, 3, 5가 되겠지. 그래서 k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도 되겠지. 알겠지? 오케이. 기하적으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알겠지? 321번 각이 이등분선 문제네.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요? 아직도 이런 문제 풀 때 x축과 y축을 그리는 무지렁이들은 없겠지? x 뒤진다? x축 y축은 씨 원점 필요할 때만 그거라고. 원점 필요할 때. 그림 네가 그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뭔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야? 진짜 진심으로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럼 뭐야? 뭔데? 얘 대 얘는? D라고 할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맞죠? 얘가 길이 구해보면 여기가 5 나오고 여기가 10 나오는 거 맞니? 길이 다 구해봤어? 네. 오케이. 그럼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D라는 놈은 B와 C의 1대2 내분점이라고 해요. 우리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써도 되고 X 증가량, Y 증가량으로 가도 되는데 X 증가량 9 맞지? 근데 9 증가할 때 1대2래. 사실 3대 6 아니야? 3 증가하면 X값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맞지? 공식을 까먹었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삼각형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은 얘는 중선이 아닙니다. 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0하고 마이너스 4 3등분하면 3분의 4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잡아줄 수 있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두 점 A와 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구해주세요. 얘가 그냥 지름이잖아. 잘 봐 얘들아. 여기 X좌표 똑같지 않니? 그러면 사실 Y좌표 차이가 결국 얘는 길이 아니야? 얘 길이 몇이야? 3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괜찮아? 그럼 얘들아 반지름은 뭐야? 3분의 8이죠. 그러면 원의 넓이는 9분의 64 파이다. 적어주시면 되겠지. 됐어요? 얘들아 이거 되게 많이 나왔지? 가계이등분석 관련된 내용 되게 많이 나왔지? 이거 모르면 안 돼. 알겠지? 나 좀만 더 뇌절해도 돼? 여기 가계이등분선 여기 이렇게 있지? 여기 각에 대해서도 가계이등분선 적어줄 수 있겠지? 맞아? 그리고 여기 이 각에 대해서도 가계이등분선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럼 가계이등분선이 만나는 이 지점은 뭐야? 내심. 기억해? 이 내용도 했었어? 아유 전혀 안 맞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전혀 안 맞는데 하여튼간 내심이라고. 왜 내심이야? 내심의 특징 어떤 게 있었어? 여기다 조금만 하나 그려볼게.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됐을 때 원의 중심 기준으로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그러니까 얘네 각이 똑같다. 근데 이거는 다른 삼각형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들이 만나는 교점은 결국에는 내심이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 중학도형이야, 중학도형. 알겠지? 이 중학도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좀 나한테는 사실 내 책임은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중학도형 안 돼 있으면 니네가 채워 넣었어야 될 거 아니야라고 되게 속 좋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내가 중학교 때 놀았어. 중학교 때 뭐 유학을 갔다 왔어. 중학교 때 뭐 게임을 존나 열심히 했어. 그래갖고 수학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게? 난 그래서 존나 힘들어. 진짜 이게 수학이 참 가성비가 떨어지는 방법인 게 계단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가기 힘들어. 왜냐면 사람 키가 이 정도 되거든. 여기 머슬업해서 올라가야 돼. 힘들다. 하여튼 중학도형 부족하면 좀 스스로 채워 넣어봐. 3번 봅시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방정식. 뭔 말이냐면 그냥 결국 원은 미지수 몇 개 필요하다고? 3개 필요해. 식이 3개 필요하다고. 미지수가 3개니까. 근데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유형이 다 다른 거야. 알겠지? 뭐 예를 들어 324번 같은 거 봐봐. 어때? 중심이 직선 y는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위에 있대. 그럼 중심을 이내 뭘로 잡으면 되겠어? a, 마이너스 2a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럼 이러는 순간 미지수가 몇 개로 줄어? 몇 개로 줄어? 2개로 주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부호 실수하지 마라잉. 이거 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얘 이렇게 놨을 때 얘가 2점 뭐래? 마이너스 1,6과 1, 마이너스 6과 5, 마이너스 2를 지난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미지수 2개 남았잖아. 식 2개잖아. 풀어주시면 된다. 연립해서 어떻게든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어려워? 그냥 계산하면 답 나와요. 답은 5번. 계산하기 귀찮아서 넘어갈게. 알겠지? 근데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니네가 해야 돼. 알겠지? 오늘 클리닉도 그렇고 니네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333번 같은 거 보죠.
이건 뭐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내가 아까 2차 함수의 일반형도 얘기했었어. 뭐였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맞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2차 함수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무조건 뭘로 바꿔줘? 표준형으로 바꿔주잖아. 맞지? 근데 원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표준형으로 보는 게 맞거든? 왜 그러겠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결국 원의 핵심인데 내가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놈은 절대로 뭐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 맞지?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 얘가 뭐라고 이름이? 표준형이라고. 근데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이득을 얻는 구간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얘 전개해서 내가 일반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얘는 싹 다 좌변으로 넘긴다고 했을 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일 거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x 하나 있고 y 하나 있죠? 근데 개수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번 놔볼게. 그 다음에 뭐 상수도 뭐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는 거 같지? 얘가 일반형이에요. 잘 들어. 내가 일반형으로 놨을 때 이득이 되는 구간이 있나?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긴 애매해. 근데 단 하나 있어. 이 새끼가 유리할 때가 진짜로 아무리 찾아봐도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언제냐면 유형 5번이에요. 그냥 뭘 주는 경우?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야? 세 점을 그냥 줘버리는 경우야. 니네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봐봐. 2차 함수가 꼭지점 안 주고 그냥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준대. 그럼 니네 얘를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로 놔? 표준형으로 놔? 그냥 일반형으로 놓고 대입 때리는 거잖아. 맞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도 그냥 세 점을 존나 무식하게 주는 경우에만 얘를 쓰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대부분 뭘 써야 된다? 얘를 얘로 바꿔주는 게 일단 핵심이다. 뭐 이런 거야. 알겠지? 다 바꿔줄 수는 있을 거라고 믿고 333번 봅시다. x제곱 더하기 요거 니네 표준형으로 바꿔봐. 바꿔봐. 어떻게 됩니까? 4. 왜 그래? 원래 없던 1 더하기 9, 10을 더해준 거죠. 여기다 10 더해줘. 맞지? 6 넘어오면 여기가 4 나와. 그냥 이 정도 계산은 하죠? 얘들아, 니네 원방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잖아. 그렇게 믿어도 돼? 괜찮아? 좋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얘로 바꿔줘서 푸는 게 이득이라고. 이렇게 됐을 때 원이 대충 있어. 얘는 어떤 원이에요? 중심이 1,-3이면서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직선을 그릴 거냐면 4x 더하기 3y 더하기 k는 0 이런 직선을 그릴 거래.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놈이지. 이렇게 됐을 때 얘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성분 A, B의 길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우리 직선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 요 성분을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부르죠? 다 알아? 현? 자, 요거 도형 이름 뭐라고? 현? 그러면 요거 이름은 뭐야? 호? 그럼 얘네들을 합친 건? 활골? 잘 알아? 활골이에요? 활골이라고? 오케이? 얘는 뭐야? 요게 부채꼴이야? 알겠지? 요 새끼 활골이라고? 이 정도 용어 정리만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얘들아 결국 A랑 B를 이은 상분은 결국 현인데 니네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 누구야? 지름이잖아. 맞지? 어떤 식으로 그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얘가 얘를 지나야 합니다. 4-9 더하기 K가 0이어야 되니까 K는 5다.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별거 없지?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유형 5번부터 좀 잘 들어봐. 세 점을 지나는 원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낫다고? 정말? 일반형이라고 표준형이라고? 세 점이요? 세 점이요? 세 점이면?
일관형이라고. 봐봐. 마이너스 3,3, 4,7, 7,7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지나는 원을 내가 그려주고 싶어. 근데 얘가 너무 중구난방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내가 얘의 식을 뭐라고 잡아주는 게 더 낫다? 이 경우 한 경우에 대해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더 현명하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일일이 대입해 볼게. 근데 대입할 때 이런 식으로 해보자. 야, 니네 계산 잘하는 거 알아? 내가 하는 걸 잠깐만 봐봐. 너네 계산 잘하는 거 안다고. 알아. 잠깐만 봐봐. 잠깐만 봐줄 수 있어? 잠깐만. 해줘. 알겠어. 봐봐. 여기 마이너스 3,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나 그냥 좀 이쁘게 쓰려고. 얘 먼저 써줄게. 마이너스 3a 더하기 3b 더하기 c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수 집어넣을게. 그랬죠? 집어넣으면 뭐 돼요? 18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리고 4,10도 집어넣어볼게. 4a 더하기 10b 더하기 c 더하기 116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7a 더하기 7b 더하기 c 더하기 98 이렇게 되네. 자, 여기서 물어보자. 너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뭐야? 둘 중 하나에 개수를 맞춰서 이 새끼를 없애준다. 그럼 미지수 두 개였던 식이 뭘로 바뀌어? 한 개로 바뀌잖아. 그럼 나는 그 값을 직접 구할 수 있다. 이게 연립방정식의 의미지. 그지? 근데 봐봐. 니네 이렇게 미지수가 세 개인 놈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미지수가 세 개인 뭐라고? 차근차근 풀어야죠. 어떻게 차근차근 풀어야 되냐? 방법론적인 걸 얘기를 해요. 미지수를 천천히 하나씩 없애요. 오케이? 근데 그럼 봐봐. 내가 얘네 둘을 가지고 연립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얘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 니네? A랑 B 결국 미지수 두 개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지수 아직까지 두 개 남았어. 나는 실제로 얘네 값들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또 뭐 해요? 얘네 가지고 또 A와 B에 대한 식을 또 뽑아내. 그럼 뭐 할 수 있어? 얘네를 또 계산해. 그러니까 이 지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 미지수가 두 개인 놈들을 연립해서 하나로 만들자. 이게 핵심이었다면 얘는 세 개를 두 개로 줄이고 두 개를 한 개로 줄이자. 이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학생들이 좋아할까? 절대 안 좋아하죠. 근데 선생님들은 좋아할까? 선생님들도 안 좋아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내기에는 참 좋아. 왜 그러겠어? 시간 뺏어먹기 좋잖아. 그쵸? 별건 아닌데. 근데 제가 내가 얘네 둘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밑에서 위에를 한번 빼볼게. 빼면 어떻게 돼? C는 일단 날아가는 거 같지? 어떻게 돼? 7A 더하기 7B 더하기 98은 오,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뭐야? C는 뭐다? 아,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숫자를 좀 이쁘게 줄 거야. 왜냐면 지들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얘들아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좀 활로를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얘도 한 다음에 위주를 해야 돼. 알겠지? 그럼 결국 얘들아 7A 더하기 7B가 98이야. 또 써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뭐 아무거나 써보자. 이거 써볼게. 어때? 이거 얘들아 3으로 그냥 나눠줄게. 3으로 나누면 어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6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괜찮아? 얘도 근데 7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14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 야, 그럼 끝났는데? B는 몇이야?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긴 여정을 거쳐서 얘는 결국 무엇이다? 요거라고. 근데 이게 또 꼴 받는 게 뭔지 알아? 겨우겨우 이걸로 구했어. 근데 결국 문제 풀려면 또 뭘로 바꿔줘야 돼? 에휴. 이걸로 바꿔줘야 된다. 뒤에 있는 숫자는 뭐야? 4 더하기 25? 29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직선 y는 kx 플러스 9가 요놈을 2등분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원을 2등분하는 방법은 뭐였어? 원을 2등분하는 방법은 중심을 싹 지나면 된다. 뭐 이런 거지. 중심 뭐야 얘들아? 2,5죠? 2,5 대입해보자. 5는 2k 플러스 9네. k는 뭐야? 마이너스 2다. 빠르진 않지? 오히려 느리지? 빨리빨리 할까? 빨리빨리 343번 한번 풀어보시죠.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 꽤 원그리는 실력이 좀 늘어난 것 같아. 원래는 진짜 개 거짓 발사기처럼 그렸거든. 이지랄로 그렸거든. 얘도 잘 그리는. 원그리는 실력이 좀 늘어났어. 그지? 그지? 야야야야. 씨. 둥가 좀 해줘. 너무 잘 그리세요. 감사합니다. 에휴, 가르쳐봤자 다 소용없다. 봤니? 이쪽이 좀 찌그러져 있던데요. 근데 내 최선이야. 그러니까 초창기는 정말 지랄이었거든.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어떤 문제였지? 기억이 안 나. 이건 고3 문제인데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 대충 이런 그림이야.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다. 요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다 접선 그리고 여기다 접선 그린 거예요. 오케이? 여기 수직이지. 여기 수직, 그리고 여기 수직.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보이잖아. 근데 요 점에서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갖고 얘가 지름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도 그냥 이렇게 이어버린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 게 좀 이 문제의 핵심 단계 중에 하나였어. 이거를 볼 때 이 친구들이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 뭐냐면 요 원의 중심이지. 여기지. 얘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얘네는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졸라 어지럽게 막 난잡하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내가 되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원은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그 모양은 다 똑같아야 돼. 맞지? 원을 내가 여기서 보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막 존나 굴리더라도 어쨌든 얘는 무조건 원이라고.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 얘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볼게. 똑바로 세운다는 게 왜 이러니? 똑바로 세운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요 점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 위에다가 한번 나오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얘가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게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 똑바로 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같다라는 정보까지도 니네가 알 수 있지. 이거 보면 맞지? 그럼 어때? 지금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요 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거에 의해서 수직이 능분이 된다라는 게 눈에 존나 잘 보이지. 어떤 사람 새끼가 모자 쓴 느낌이잖아. 그렇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똑바로 세워놓으면 대칭적이라서 보이는데 기울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꽤 많다고. 이게 지금 내가 원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죠? 대칭성 이용한 거라고. 대칭성. 어느 방향으로 봐도 얘는 대칭적이라고. 대칭적이라고. 알겠지? 봐봐. 이 문제에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잘 보세요. 여기 y는 3x니까 여기를 a, b가 아니라 a, 3a로 놓는 건 그냥 기본 소양이잖아. 맞지? 괜찮지?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여기가 5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근데 얘는 심지어 이렇게 기울어서 준 것도 아니야. 원을 그냥 똑바로 세워놨어. 그치? 근데 얘가 이제 여기 이 x축에 의해서 일부 조금 잘린 것 뿐이야. 잘 봐. 물어볼게. 요 원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y좌표가 가장 작은 점은 어디야? y좌표가 가장 작은 점, 가장 밑에 있는 점, 여기인 거 인정해? 근데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얘와 얘의 x값이 정중앙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정도는 이해해? 이게 왜 그런 거라고? 이걸 기준으로 얘가 대칭이기 때문이야. 근데 마침 그럼 얘가 어디겠어? x값이 a겠죠. 그럼 여기는 몇이야? 2a, 0이라는 거 보이죠? 얘는 중심 기준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대칭이라고. 근데 얘를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대칭 아니야? 뭔 말이냐면 얘 어차피 가운데잖아. 얘 기준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얘도 이렇게 대칭 아니냐고. 그럼 여기 y값이 0이야. 여기 y값이 3a야. 여기 y값 몇이야? 6a라고. 이게 보이셔야 한다고. 그럼 5b 빼기 5a가 4라고 문제에서 줬거든? 5b 빼기 5a는 그럼 뭐야? 그냥 6a 빼기 2a라고 준 거니까 4a야. 그게 4라고. a를 몇이라고 준 거야? 1이라고 준 거다. 이 대칭성만 이용하면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얘가 몇 콤마면 1,3이니까 뭐다? 반지름은 루트 10이다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r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3입니다. 풀어주면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넘어가서 이거 하나만 더 보실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요거 별표 하나만 쳐보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344번 문제를 일단 한번 들어볼게. 일단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뭐야 이거?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이 13 마이너스 k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근데 얘가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생뚱맞아. 뭐래? 원이 되도록 하는. 존나 당연한 소리 아니야? 슈 이렇게 원이잖아. 근데 얘가 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조건에서 봐봐. 얘 반지름이 몇이죠? 루트 13 마이너스 k지. 근데 니네 루트를 씌울 수 있으려면 안에 있는 게 반드시 뭐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루트가 정의가 되려면. 여기까지 인정하지?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일단 이게 핵심이야. 근데 얘는 그냥 루트도 아니고 뭐야? 반지름이야.
뭔 소리야? 길이라고 길이. 길이가 0이다 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오케이? 길이가 애초에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커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원이 정의가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 뒤에 있는 상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야?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뭐예요? 12가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이 0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반지름이 대충 어떤 원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반지름이 0이래. 그럼 뭐야 이 새끼는 그냥 점이야 원이 아니라고. 오케이? 반지름이 0보다 작으면 여기 써있기로는 허원이라고 한다. 지랄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알겠죠? 모르셔도 돼. 점원, 허원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돼. 알겠지? 근데 사실 344번 너무 쉬워서 내가 이거 가지고 별표를 친 건 아니고 345번 때문에 별표 친 거야 사실. 이 정도 어떡하냐? 진도 다 끝났는데. 헐. 는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중요한 부분 다 끝났는데 너 원의 방정식 대충 알아? 네. 존나 불안하네. 나랑 같이 했어야 되지? 그럴 것 같아. 숙제는 다 했어? 아니 근데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k 마이너스 4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ky 더하기 이퀄 0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이번에는 정말 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여기서 니네가 가장 의심 가는 숫자가 뭐야? 요 놈이잖아. 그치? 우리 원의 방정식 일반형만 생각을 해봐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어야 되니까 얘 개수가 몇이래야 돼?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k 마이너스 4라는 놈이 1이어야 한다. 즉 마이너스 3 위로 보내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이어야 되는 거 맞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넘긴 거야. 알겠지? k 값이 뭐예요? 1 또는 3이다. 여러분들 1 또는 3이 다 될까? 뭐 이 문제에서는 k 값이 두 개다라고 줬으니까 사실 둘 다 돼요. 근데 사실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왜 해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얘를 k가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럼 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형으로 한번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꿔볼까? x 마이너스 2제곱 y 마이너스 1제곱은 4 이렇게 되지. 자, 얘가 원이 됩니다는 어떻게 따지는 거라고? 안지. 얘가 0보다 크다, 괜찮다 이걸로 따지는 거야. 여기가 뭐 마이너스 3 이런 이미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어떻게 돼? x가 3이면요 마이너스 4x 더하기 6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는데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뭐가 되니? 13에다 3 빼면 10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도 양수 나와. 괜찮다고. 알겠지? 그럼 문제에서 k 값에 따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얘 중심 몇? 2,1 얘 중심 2, 마이너스 3 뭐야? 공짜네? 여기서 여기의 거리는 4다. 저 문제 마이너스. 뭐라고? 네. 저 오늘 거기서 문제부터 마이너스. 어떤 게 어떤 게? 이제 네 플러스 2. 어떤 게 어떤 게 어떤 게? 이게 y 플러스 위에 게 위에 게 아! 쌤, 네. 근데 x 제곱이 계속 되면 왜 y 제곱도 되죠? 너 원의 방정식 모르는구나. 아 너무 오래됐어. 좀 빨리 가야지. 알았어.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그래. 일단 영상 끊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